구국구민 제안. 출산율 감소로 지방 소멸, 지방 대학 소멸 위기라는데 출산율 증가.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1. 출산율 감소.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들이 폐교된다는 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2006년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처음 편성한 이후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의 총 예산액은 380조 2천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출생률은 해마다 가파르게 추락해서 2006년 출생아 수는 약 45만 2천 명이었는데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 역시 2006년 1.132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급감했다. 1.1.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하는 이유. 한마디로 효과가 적은 정책에 예산을 투입해왔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낙태 이유와 비슷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공임신 중절 실태조사 2018년에 따르면 인공임신 중절을 하게 된 주 이유로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 계획. 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3.4%, 32.9%, 31.2%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출산을 기피한다는 말이다. 결혼 후 남편 혼자서 처자식을 부양하던 시대에는 출산율이 높았으나 맞벌이를 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양육, 교육비가 더 들어 아이 낳고 기르기 어려운 시대가 되자 출산율이 떨어졌다. 의. 대안은 공동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공동체 생활로 생활 안정, 미래 보장, 공동주거, 공동육아, 공동교육, 취업 보장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증가한다. 2.1. 공동육아. 현재 시행 중인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 프로그램은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며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한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들이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며 자녀들은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가족 품앗이는 이웃 간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며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이다. 1. 문제점. 출산율이 높은 도시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지방시군에서는 이웃 간의 주거 거리가 멀어서 실현이 어렵다. 2.2. 공동교육. 현재 시행 중인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은 교사 수와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고등학교 소속의 학생들도 원하는 과목을 최대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은 수업 개방 범위, 참여 학교 유형, 수업 운영 방법에 따라 거점형, 학교 연합형, 연계형,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1. 문제점.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와 준비학교 1741교이며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라는데 오프라인 대면 교육의 경우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 간의 친밀도 문제로 사춘기 학생들의 수업 개방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공동교육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어지고 학생 수준별 맞춤 수업도 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의 경우 학생의 수업 집중도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는 단점이 있다. 2. 공동체에서의 공동교육. 공동체의 공동교육은 현재의 고교학점제의 공동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공동주거의 유무이다. 공동체는 공동주거를 하기에 아이들을 공동육아, 공동교육할 수 있지만 현재의 고교학점제 공동교육은 개별 주거로 거주지가 서로 멀어 학교를 여러 곳 다니며 공동교육이라 불리는 수업 듣는 개념으로 큰 차이가 있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대입과 취업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현재의 중고등학교 교육은 대입이 목표이기에 대학 합격률이 높은 특목고에 밀려 일반고의 교육이 황폐화된 것이다. 공동체 생활로 교육과 취업이 보장된다면 대입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환경이 조성된다. 3. 공동체의 종류. 공동체는 시대별 지역별로 종류가 많은데 다음과 같이 새로운 구분으로 분류해 보았다. 3.1. 일반적인 공동체. 인적 결합의 공동체로 혈연관계에 의한 시족 공동체와 비혈연관계의 길드가 있으며 지역적 공동체는 중세 도시 등이 있다. 종교, 사상이 같은 집단의 공동체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북의 공동체가 대부분이다. 3.2. 목의 공동체. 6천년 전 인류가 전쟁 시대로 돌입하기 전에는 목의 공동체가 일반적이었고 현재도 문명의 교류가 적은 지역에는 전통대로 목의 공동체를 이어오는 곳들이 있다. 1. 목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출산율이 떨어지며 입양수도 함께 줄어들었지만 2020년에 232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국내 81,124명, 국외 16만 8,096명 등 누적 24만 9,220명이 입양됐다고 하니 해외 입양만 없애도 인구는 자연 증가한다. 입양아의 대부분은 미혼모의 자녀로 북의 자본주의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미혼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려워 입양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목의 공동체에서는 미혼모도 마음 편하게 경제적 부담 없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공동육 아이기에 입양을 보낼 필요가 없다. 2. 목의 공동체의 장점. 가. 남녀의 거주지 구분. 목의 공동체는 여성이 정치를 하는 개념은 아니다. 여성도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으나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목의 사회 전통을 보면 왕가의 경우 남녀가 구분이 되어 중전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다스리고 임금은 여성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조선시대 양반의 경우 안방에는 부인이 사랑방에는 남편이 거주하고 합방 때 남편이 부인의 허가를 받고 안방에 들어갔다. 목의 공동체 역시 남녀의 거주지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석기 시대에는 남녀의 만남이 단체춤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니 일과 후 남녀는 단체춤, 각종 취미생활 등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만나게 한다. 성범죄 차단. 목의 공동체는 여성에게 합방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좋은 제도이다. 현재의 부계자 본주의 사회에서는 결혼 후 남편의 강압에 의한 성관계도 가능하다 보니 이를 거부하느라 부부 강간이라는 재판까지 받는 경우가 있지만 목의 공동체에서는 합방의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기에 여성인권을 무시하는 부부 강간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도 목의 사회의 전통이 이어져서 대릴 사위 제도 등이 지속되었고 남자가 장가가서 처갓집에 살며 자식을 낳은 다음에 남자의 본가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기에 다시 목의 공동체를 만든다 해도 별 문제 없다. 목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는 인류의 오래된 직업이라고 하나 신석기 시대 목의 공동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매매가 존재하지 않았다. 성매매가 시작된 것은 6천년 전 전쟁 시대로 들어서며 북의 사회로 변환되었을 때부터이다. 비용과 저출산 해소. 능력 부족 등으로 결혼이 어려워지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목의 공동체에서는 여성들의 주거와 생활이 안정화되고 남성 역시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부양함으로 불확실한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출산율이 증가한다. 자본주의에서 부익부빈익빈이 보편화되면서 경제력이 떨어지면 출산을 기피하니 현대 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산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혼모와 이혼에 대한. 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미혼모와 이혼녀는 사회적으로 괄시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목의 공동체에서는 결혼 없이 연애하며 살기에 미혼녀와 이혼녀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여성의 권리 향상에 도움된다. 실업 문제 해소.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전통적인 집안일을 하고 남성들은 바깥일인 공동체의 경제활동을 해서 여성의 실업이란 개념이 없고 남성도 공동체에서 만든 협동조합에 속하므로 실업이 없다.
낙태 문제. 2021년부터 낙태제는 헌법 불합치로 효력을 잃기는 했지만 가장 빠르게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낙태를 없애는 것이다. 2017년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연간 110만여 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불법적 낙태가 많아서인지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 2017년 인공임신 중절률은 1000명당 4.8%일, 인공임신 중절 건수는 약 5만 건 또는 만 15에서 44세 임신 경험자 중 약 20%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임과 사후피임 약 처방과 가임기 여성의 지속적 감소 영향으로 낙태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현재도 매년 몇만 건의 낙태가 있다면 낙태만 하지 않아도 매년 몇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니 저출산 예산은 낙태 방지에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결국 경제적 직접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까지의 정책이 효과가 없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며 모계 공동체가 유일한 해법이다. 인공임신 중절 당시 혼인 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 사별 2.2%로 조사됐다. 모계 공동체에 살았더라면 미혼 등 62.1%는 낙태를 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법률혼 37.9%도 모계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면 낙태를 선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인공임신 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질문에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가 27.1%라는 답변은 출산 후 육아, 교육 등의 책임을 남자가 아닌 모계 공동체가 부담한다면 낙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거래 없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끼리는 가족과 같이 의식주 교육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해 현금 거래를 하지 않는다. 거래는 공동체 사이에 일어날 수 있으나 모계 공동체끼리는 배품을 기본으로 한다. 공동체 간 순환이주에 의해 부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에 배품과 나눔에는 손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고고학에 의하면 먼 옛날 신석기 시대에는 모계 공동체를 통해 남녀노소가 평등하게 살았다. 6000년 전 전쟁시대 돌입 후 북의 사회로 전환된 후 남녀는 불평등해졌다. 6000년 전 북의 사회 돌입 후 생긴 결혼제도에 의해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었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녀의 출산은 금기시되었기에 낙태가 만연해졌다. 모계 공동체에서는 사랑하는 남녀끼리 연애하며 행복하게 살았기에 사랑의 결실인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었다. 공동체를 만들고 모계 공동체 지역을 만들어 미혼모, 이혼녀, 1인 가구 등이 편견 없이 생활고 걱정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게 한다. 남성의 신혼집 마련 등 부양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출산, 육아 등의 부담을 줄이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육지에서는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으니 해상도시에서 모계 공동체를 만들면 된다. 단순히 출산율 증가만을 위해 모계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류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남녀노소가 평등하게 살았던 시대의 모계 공동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맙습니다.